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사장 신인규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사장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사장님. 저희 이제 정치교양 시사에서 스픽스가 이제 1위로 제 마음속엔 지금 제가 1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왁자지껄이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주실 건데요. 현재 이제 스픽스가 100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골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가게에 와주신 분들, 예,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빨리빨리 소개해드리고 현안으로 갈 텐데요. 거리의 민심 전문가, 우리 안신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세현 임세현 소장님하고 막 이런 캠페인도 하고 다니고, 꼭 사전투표, 예. 세금 도둑 잡는 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일이 투표일인가 보죠? 예. 여기가 우리 강서구가. 강서죠. 여기가 우리 가양역 부근이 지금 그쵸. 선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 방금 전철사고 막 지금 땀 나왔는데, 이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운동원들한테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 누구를 지지하시긴 간에 일단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근데 투표 동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 강서구민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막 저는 막 투표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아우 막 주소를 강서에 윤석열 김구에 줬고 심판하려고 투표장 내가 네.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이렇게 투표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예, 내일 꼭 투표 강서 주민들 해주시고요. 예,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국방 전문가시죠. 우리 정치혁 박사님이 우리 부승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내일이 예, 투표 강서구청장 투표일인데 네. 진짜 투표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제도적 기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유일하게 예. 어떤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권리 행사를 해주시기를 예,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좋은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정치 전문가시죠. 예, 선거 나가실 분들은 다 우리 이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공희준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려요. 네. 정치 컨설턴트님. 부승찬 박사님께서 국방 전문가라면 저는 국밥 전문가입니다. 국밥 예, 전문가세요? 어떤 사람이 선거를 잘 말아먹는지. 이번에는 예. 대통령과 영부인 두 분께서 어떻게 대통령 부부께서 열심히 밥을 말아 드시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부부께서.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저희가 어떤 부분을 말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밥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그 네. BBK 수사 특검이 국밥 먹고 그때 이명박 MB 수사하고. 대통령이 광고 찍을 때 드셨던 네. 거 뭐죠? 순대국밥인가요? 그것도 국밥이었죠. 설렁탕이었나 네. 뭔지 네.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때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었는데요. 그때도 또 네. 국밥을 또. 또 살짝 정보에 바탕한 디스를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내일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이제 투표일인데 아마 내일 8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전 투표 결과라든지 뭔가 또 개표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정 전에는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예, 지금 민심의 척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민심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보수 결집이냐, 정부 심판이냐. 아마 이제 내일 운명의 날로 아마 양당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 오늘 12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하죠. 네. 12시까지는 12시까지. 예, 양당이 지금 열심히 하고 또 군소정당 후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들 뛰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역대 놀라지 마시죠. 최고 사전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22.64%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딱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우리 부승찬 박사님 좀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양당 모두 진보 보수 일단은 상당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우리 예측 발표를 하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예측 발표를 하는 출구조사죠. 출구조사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잖아요. 이제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 끝나고 나서 출구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율도 50% 이제 근접할 거고요. 그러니까 총 투표율이요, 예, 이제 50%. 아니 이제 총 투표율이 40% 이상 나온다 치면 네. 사전 투표율이 50%를 차지하는 거고 예. 예, 본 투표율이 50%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출구 조사를 통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아하. 아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당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네. 투표율은 높은데 김은혜가 앞서는 걸로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본 투표가 까지면서 대역전을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립적으로 본다면 기계적인 예측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박사님 말씀은 이 사전투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본투표만 갖고서는 쉽게 예측은 어렵다. 그러니까 깔 때까지는 잘 모른다. 이런 신중한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전투표율 22.64면은 이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보다 높거든요. 여기에 담긴 국민의 민심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투표만 기다렸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반간 사실 중간평가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정권 퇴진이나 탄핵 외치신 분들도 있었고 많이 모일 때는 뭐 수십만 명도 모이지만 그게 저는 냉정하게 제가 그걸 하면서도 그게 전체 국민들 마음을 모은 건 아닌 거거든요. 여전히 예를 들면 부정 여론은 60% 안팎이지만 탄핵이나 퇴진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50%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과 퇴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혼내줘야 돼, 심판해야 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는 건 투표밖에 없잖아요. 여론조사에 답하는 거하고. 근데 여론조사는 생업이 쫓기면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보수층들이 여론조사 많이 응한다는 이제 비평도 있었던 건데.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퇴진이나 탄핵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말 뭐 최근에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훈 수사단장님 탄압,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 그리고 뭐 김행랑이라는 신조를 만든 김행불명, 김행랑 신조를 만든 인사 논란, 뭐 한동훈 장관의 그 천하 최악의 시건 방진 어떤 태도, 정책 중립 위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 40억 혈세를 들여서 지 때문에 선거를 하는데 지가 또 나와가지고 그걸 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됐다 이번에 아주 혼내주자는 여론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본투표율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민심 무서움을 지금 보여줄 때가 됐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참 이 투표율이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매우 좀 이례적이다. 물론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것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자연 증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담긴 민심 내지는 이 사전 투표율이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것이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희준 컨설턴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잖아요, 본질은.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치고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약간 좀 혁신적인 모습, 이를테면 뭐 이준석 대표 체제였을 때는 투표율이 높았을 때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이준석 체제가 붕괴되고 이른바 극우 아니면 뭐 뉴라이트 태극기들이 다시 이제 여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저는 어떤 분석을 내리고 싶냐면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그 방식으로 다시 복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잠깐 보수가 좀 변화하는 때 같았으면은 투표율이 높은 게 좀 긴가민가 있는데 지금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전통적 구도를 다시 복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 내일 참 그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아마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이 결과가 또 총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양당이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지금 8시 정도 됐죠.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좀 짚어보신다면 우리 부 박사님.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미래의 나는 어디에 있을까? 총선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12시까지 네네. 어찌됐든 선거 막판 투표 동료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투표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고심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가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은 또 어떻게 해서 이 폭정, 윤석열 정부의 그 폭정에 맞설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강서구에 가서 저희 이제 우리 스픽스 패널들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진보 중도 보수연대 그 이제 길거리 집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정권 규탄하는 집회를 했는데 이제 선거법상 25인 이하 참여하는 집회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발산역 저는 9번 출구에서 1번 출구에서 유서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집회하느라고 뭐 상당히 이번 선거는 질 수가 없는 선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진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심신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을 실어주고 뭐 마치 대선 유세 같더라고요. 뭐 수천 명이 아무튼 발산역 앞에 모여들어가지고 열기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를 압승한 다음에 근데 이제 압승했다 해서 또 고개 쳐들고 건방지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거든요. 압승은 압승인 거고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뭐 또 문재인 정부의 지난 어떤 실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아직도 노여움이 덜 풀렸어요. 민주주의, 뭐 민생, 경제 뭐 하나 정말 더 치열하게 열심히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도 포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당내 중진들, 뭐 부결표, 가결표를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꼭 가결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기득권화되어 있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는 다 불출마하거나 정기은퇴해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해야 된다. 안 하고 있으면 해라고 촉구를 드리고 싶고요. 김기현 대표는 저는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김기현 대표 연설에 이 얘기 나오거든요. 부승차로 그래. 죄송합니다. 김기현 대표 원인입니다, 이거는. 그거 누구죠? 우리 진경훈 후보 아니 김태우 후보. 김태우 후보. 후보 이름을 까먹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면도 시켜주고 후보로도 보냈다. 찐윤이다, 찐윤. 찐윤이다 그런데 저는 딱 그 말 들을 때 사명권 남용하고 당내 경선을 개입하고 자율성 침해. 선거에도 부당하게 개입했구나. 범죄 자백이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가만히 보니까 김기현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바지사장이었는데 비대위로 가자. 너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리 내가 공천한 거 아니다. 나는 처음에 김기현 반대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실에 주도한 인사가 내 책임은 없다라고 미리 그것을 방어방을 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걸 본인이 이야기해버렸거든요. 아니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운명은 저희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D-1인데요. 마지막 유세에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퇴원하면서 이제 그 진교훈 후보 유세하는 현장에 좀 들렸다고 하는데 그때 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듣고 와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퇴원하는 길에 이제 그 유세 현장에 찾았던 건데 우선은 지금 이게 강서구청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인데 이 보궐선거 판이 너무 커졌습니다. 거의 뭐 대선의 재연판 아니냐.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선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양당의 이런 선거 전략 우리 공희준 컨설턴트님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승산이 없는 데는 자원을 투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월남전쟁 당시에 딱 저기 미국이 하는 거예요. 승산 없는 지역에 계속 자원을 쏟아붓는. 예. 근데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거기 신인규 저기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 사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내년에 누굴 공천할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어떻게 공천을 받을까? 정말 재밌네요. 네. 그러면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우리 이은영 소장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죄송합니다. 안녕. 나오셨습니다. 예, 아니 우리 이은영 여론조사의 여왕.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제가 아까 질문 애껴놨던 건데 우리 네. 이은영 소장님 오시자마자 바로 불쑥 질문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투표율 이거 대략적으로 한 몇 % 좀 예상을 아니 지금 하십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45%. 45? 저는 예. 42. 아 42%. 네. 이 정도면은 뭐 이게 누구에게 좀 유불리를 좀 따질 수 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 진짜 이 정도면 그러니까 보궐선거 기준으로는 엄청 높은 거죠. 42% 엄청 높은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에게 유리한 거죠. 아 야당에게 많이 유리한. 많이 유리하죠. 아하. 아니 예측하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님이. 아, 이 대표는 아마 18% 정도 그러니까요. 데이터로 분석을 네. 했다고 하는데, 야, 하여튼 뭐 내일 이제 열어보면 알 일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방금 이재명 대표 저 연설 들었는데 우리 부승찬 박사님, 저 이재명 대표의 연설 선거에 좀 어떤 영향 미친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어허. 사지에서 살아 돌아오신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진짜 목숨을 건 항쟁이 예. 끝나고 이제 건강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유권자 앞에 선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진교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전선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순히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진짜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예. 국민과의 전쟁이다. 전선을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전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되고 국민이 그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 이재명 대표의 등장으로 이제 더 판이 커지면서 그럼요. 뭔가 이렇게 정권과의 그 네. 심판 구도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 특기할 만한 점이요. 김기현 대표 아까 우리 뭐 베트남 전 그 얘기 해주셨습니다만은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도 매일 오고 있어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좀 어떤 평가하시나요? 네. 매일 오고 있습니다 매일. 본인이 이제 예. 참패했을 때 네. 그 책임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일단 네. 당 대표 유지가 아슬아슬해질 유지해야 거고, 되니까. 예. 그다음에 공천도 못 받을 울산에서 이미 저번에 보궐선거에서도 기초의원까지 참패를 했기 때문에 네네. 공천도 못 받을 이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 보시면 눈밖에 나면 이준석 대표님, 뭐 나경원 전 의원 싹 짓밟고 몰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기현이 썩 그렇게 막 윤석열, 김건희한테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 몸부림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네. 나는 면피를 하는 거죠. 날마다 갔다 거기서. 그리고 뭐 안철수까지 막 내세워서 뭐 지라라고 자빠졌네 뭐 이런 욕까지 막 하고 막 예. 우리 열심히 했다. 예. 근데 참패했다. 아하. 그래서 그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면까지 해주시고 직접 내려보냈다. 예. 결국 윤석열 책임론으로 아하. 슬쩍 면피를 하려는 계산이 계속 있을 근데 것이다. 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봐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그대가 책임을 다 져라. 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패한 것은 너의 한계다라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렇게 몰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예측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지금 양당이 거의 그 서로 경쟁적으로 매머드 선대위를 꾸렸단 말이죠. 요 부분이 유권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그 시장 저도 돌았거든요. 근데 네. 메모드급으로 꾸리는 게 원래 보선에서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관심도를 높이니까 또 시민들께서도 그냥 더 이제 그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을 더 많이 좀 어필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지금 뭐 양당의 영끌 선거 모든 걸 다 투여하고는 하는 그러니까 당의 자원을 다 네.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좀 말 실수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고 와서 저희가 또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치안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인데 그 사람 실적 아십니까?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 이제 그 유세 현장인 것 같은데 아마 안철수 후보의 그 해명까지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던 중간에 어떤 지지자분이 가시면서 욕설 비슷하고 약간 살짝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바로 지 땡땡 자 땡땡 하죠 이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좀 넘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당의 의원 아닙니까? 국민의힘인데 안철수 의원의 입에서 참 저런 욕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공희준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야 뭐 안철수 대표하고 전문가 아니시는데 네. 저는 그래요. 첫성은 참 욕도 어설프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본인이 욕을 할까 욕을 하지 말까 순간적으로 간을 보다가 욕이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욕을 하진 않았는데 욕도 아닌 거고 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욕이 아닌 것도 아닌데 욕으로 좀 나간 아무튼 거죠. 저는 저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식의 중도 욕이다. 극중주의 욕입니까? 극중주의적 욕이다. 극중주의 욕이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도 집회하다 보면 어제 집회 때도 이제 뭐 거친 표현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생활 민중들의 어떤 분노가.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주거든요. 네.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연병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집회도 공적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그렇죠. 지나가는 시민이나 어린 학생들도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이 예뻐 보진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안혜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도중에 윤석열 개 XX야 욕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뭐 그걸로 화제는 됐지만 사실 좋은 표는 아니죠. 근데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의 언어는 좀 더 절제될 필요가 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은 야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고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가고 뭐 여당 대표 경선도 나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지는 안 하지만 인지도가 아주 높은 사람인데 선거 유세에서 저런 품격다른 표현을 쓰면 어떡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뭐 쪽팔려서 어떡하냐 미국 국회 새끼들이 그거랑 또 연상이 되잖아. 집권 여당이 저런 품위 없음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야당이라도 저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어쨌든 매우 안철수 실망스럽습니다. 의원의 해명은 저게 뭐 감정을 조절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길래 거기에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쳤다라는 것인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요새 그러니까는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자제하셨어야죠. 저게 지금 어쨌든 라이브로 됐던 거잖아요. 근데 방송 중이니까요. 네, 근데 욕이 지금 시민들이 술자리에 가면은 뭐 XX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와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쪽팔리네 뭐 이런 표현도. 대통령이 직접 욕하잖아요. 욕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욕 맞아, 엄청 했잖아요. 욕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게 뭐 좋은 모습일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이 정도로 이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라서 혹시 뭐 안철수 전문가로서 좀 더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저게 철수 형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면은 저게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 다른 게 아니라 김은혜를 자기에게 보내는 게 자기 지역구를 보내는 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저게 정확히 목적어가 불분명한 욕이었다. 이게 지금 우리 애청자님 댓글도 분당 공천이 급해서 안철수가 그냥 아무렇게 이야기해버렸다. 아무 말이나 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설이 지금 파다해요. 김은혜 저기 대변인이 가서 홍보수석이죠. 원래 분당이 지역구예요. 가서 안철수는 또 철수당할 운명이 노렸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오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도 어쨌든 공적인 공간에서 특히 공적 인물일수록 정말 저는 표현이 우리 사회 지금 표현이 너무 격해지고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품격이 없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본다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당연히 아이들도 보지만 이게 참 공인의 말과 개인의 말은 참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참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지금 큰 문제다라고 보고요. 저도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주제 넘어가기 앞서서 한 2가지 정도를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일 선거 이제 개표합니다. 내일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대략 누가 이기고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를 좀 한번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우리 부 박사님부터 내일 한 어떻게 결과를 좀 예측을 하십니까? 뭐 보면 이제 과거 사례를 뭐 비교 전반적으로 비교가 되긴 어렵겠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경기도지사 정도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사전 투표율이 한 20%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투표율이 5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뭐 40% 이상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져요. 40%는 넘을 것 같고. 그럼 차이는 어떨까요? 한 45%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들이 또 혹은 이제 강서구 구의 구민들이 잘 알겠죠. 누가 승리할 건지는 잘 알 테고 진교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라는 메시지를 보면 알거든요. 뭐 부정선거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선전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진교훈 후보가 과연 20% 범위를 넘느냐 20%요? 차이를? 격차를 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15% 이상은 격차가 나지 않을까.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은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심리라는 게, 투표 심리라는 게 잘 안 나가겠죠, 투표장. 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 결국은 투표를 포기하는 성향이 경험적 분석에서도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집은 저는 민주당 쪽에서 결집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길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격차를 높여가자라는 그런 결집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차피 질 거 내가 한 표를 행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래서 좀 포기. 이제 이런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큰 격차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오늘 당에서 뭐 투표하라는 문자를 2군데서나 봤어요. 당대표 명의로도 하나가 오고 서울시당 위원장 명의로도 투표해달라는 이제 그런 문자가 오던데 우리 공희준 컨설턴트님, 요거 투표율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예측 좀 해주시고 몇 퍼센트 정도 차이 날 건지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지. 또 지금 수임에 달렸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수치 약하다니까 저희 친명들 들려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 판이 이게 치킨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선거를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를 먼저 국민의힘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핸들을 꺾어버렸어요. 제가 왜 핸들 꺾었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게 저는 영부인이 결국은 강서구에 안 나타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수표 결집을 하려면은 영부인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김포공항에 한번 오셨어야 되거든요. 강서구에 있는데 안 오셨더라고. 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는 원래는 한 12% 차이 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영부인이 안 오시는 형식으로 치킨 게임에서 국민의힘이 핸들 꺾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18% 정도 후반대? 15에서 18 정도. 15에서 18. 우리 안진범 선생님 저도 뭐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한 15에서 20% 정도 격차 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제가 강서구 이제 우리 스피스 때문에도 오기도 하고 그 지원 유세 응원하러도 가고 뭐 집회로도 갔었잖아요. 그러면 진교훈 후보 운동원들은 자원봉사단 유급 그 일꾼이던 분위기가 엄청 밝고 기세가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 또 진교훈 후보가 강서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어쨌든 개인 경력도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민생 치안 전문가 또 경찰행정 전문가로서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선거운동하면서도 신이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는 찌라시 하면 국민의힘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이 김태호 정말
구청장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가 또 야기시켜 또 나온다니 용산 대통령이 찍어내려서 정말 힘들다 이제 이런 찌라시도 돌았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 가보면요. 이 김태우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엄청 의기소침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일면만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뭐랄까 표정도 어두워요.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막 항의를 많이 해요. 야, 40억을 누구 그게 애교야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야 김건희 강아지야 막 이런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본 것만 해드리니까 제가 이런 걸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거기서부터 이번 선거는 판가름 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좋아서 예뻐서 국민들이 압승을 시켜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되자마자 국민한테 바짝 엎드려서 정말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 남북관계 제대로 챙기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압제 정말 제대로 싸우고 싸울 건 싸우고 국회 일할 건 일하겠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특히 중진 의원들일수록 불출마나 정기은퇴 같은 것도 용감하게 빨리 해라. 지금 기득권만 미래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아직은 뭐 기세도 안진걸 선생님 짚어주셨지만은 또 민주당의 혁신까지 강력하게 촉구해 주셨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게 어쨌든 내일 결과는 나옵니다. 성적표는 내일 나오는데 이게 향후에 양당에 미칠 영향 각 당마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어떤 상황이 좀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예측은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어느 한 당을 꾸려지는 거죠. 지는 쪽은 비대위를 갑니까?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격차가 지금 크게 날 걸로 보고 있는데 저도 한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 현 지도부 체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김기현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들어갖고 비대위 만들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다시 김태우를 내려보냈다. 김기현 대표를 바꾸고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김태우? 그래서 다시 김태우를 내려보냈다. 그런 얘기도 초기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김행 장관 후보자도 지금 임명할지 말지 지금 결과 보고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2명을 방패 막 세워서 이제 국면 전환하면서 비대위원장을 꾸리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비대위원장 그 인선도 좀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 하마평이 좀 있습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이 제일 먼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한길 통합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편차가 뭐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이 패배를 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패배한 다음에 바뀌는 본질은 당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대통령실 안 바뀌고 전 그래요. 사실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가든 아니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이든 대표든 전 지난번에 그때 남북 여자 축구 경기 대회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팀을 표현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괴뢰. 괴뢰죠, 뭐 괴뢰. 한마디로 뭐 김기현이든 김기현 대표도 괴뢰고 김한길도 괴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당이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비대위로 안 갈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왜냐하면 뭐 가도 괴뢰, 안 가도 괴뢰인데. 혹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어떨까? 지금 제가 어쨌든 기세적인 면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좀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오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졌다고 했을 때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졌을 때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그동안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 치하에서 공천받기 위해서 또 정치검찰이 자기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 뭐 기초의원이나 시의원 공천할 때 장난진 것도 다 알고 있어서 발목 잡혔던 사람들도 야 이건 윤석열, 김건희 또는 한동훈이 하자는 대로 하면 진짜 망하겠구나. 내가 공천 받는 것도 정치검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번 이렇게 만약에 참패하면 쉽지 않겠다. 일부 특히 이제 일부에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공천을 주도한 사람이 무리하게 참여하고 결국 김태우를 공천을 주도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라면 그건 당내에 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책임론이 일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용기 있게.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그동안 무섭고 또 어쩔 수 없이 찬양했는데 이러다가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체면보다 본인들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정말 애롭게 그 국민의힘 변화를 정말 맹렬히 촉구했던 신인규 변호사님이나 이현주 전 의원 같은 분들에게 힘이 실리고 윤석 대표님 같은 분한테 힘이 더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변화의 계기인데 근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가 절대 거기에 밀리지 않고 더 내리 찍을 겁니다. 정치검찰 앞세워서. 더 세게? 예, 더 세게. 김행도 강행하고 까불지 마. 네. 니들 다 캠넷에 사건도 있어. 한동훈이 내세워서 니를 죽일 수도 있어. 까불지 말고 하고 더 세게. 위협.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이 흔들리면 자르고 김기현이 더 충성을 맹세하면 데리고 가고 뭐 요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을까. 이건 약간 조건부로. 대통령실은 잘 보시면 여러분 제 주장이 이제 무리한 면이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 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건 단 한 번도 이런 정권이 없었거든요.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데요. 아직도. 그리고 구속영장 또 청구한다는 소문이 돌아지면서 저거거든요. 그냥 죽어라 야당 죽어라.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놈들도 다 우리한테 무조건 충성하면 뒤져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은 그냥 지고서 뭐 책임지고 뭐 이러면 참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그 승부에 승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뭐 여론 조작, 뭐 선관위 부정 이런 게 나옵니다. 오늘자에도. 그리고 여의도 연구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뭔가 좀 수치가 틀렸다. 내지는 표 검수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됐다. 이러면서 또 문개구 가면서 선관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선관위 개혁 방지법, 뭐 부정선거 방지법 이런 것도 하면서 국면을 또 이어가는 이런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우리 부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면을 전환시킬 겁니다.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그랬고 모든 이슈들을 박정훈 수사단장 건도 그랬고 상당히 이제 국면 전환에 익숙한 정부죠. 좀 능하죠 그런 게. 능하고 익숙하고 이런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패배도 상당히 국면을 전환시킬 건데 그게 뭐냐 이게 아마 이제 주 공격 포인트는 야당이 되겠죠. 야당에 대한 이제 공격 포인트. 즉 말하자면 이제 뭐 송영길 전 당대표 건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선거 외적으로 이제 국면을 패배에 대한 국면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다들 뭐 이제 비대위로 간다 하는데 저는 비대위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비대위로 안 갑니까? 김기현을 어떻게 당대표까지 끌어올렸는데 나경원을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날리고 안철수 날리면서 이 사람을 앉힌 데는 결국은 검찰 중심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서 갔기 때문에 어차피 지는 게임이라는 거는 대통령실도 모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다만 김기현이가 당대표로서 이번 선거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 같고요. 비대위로 가면 사실은 레인덕이 엄청 빨리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총선에서 이제는 대통령실 중심이 아닌 비대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이 지금 보이스 자체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권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비대위로 가는 순간은 이제 국민의힘도 자기 살 권리를 찾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다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실의 해바라기 같이 딱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기현 글쎄 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과정 김기현이 당대표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정치라는 거를 구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그다음 잼버리도 그랬고 사실은 책임지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거 역시 선거 역시도 누구한테 책임을 묻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국면을 전환시켜서 이거를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김기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사단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즉 공천이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를 줘도 비대위로 안 갈 수 있다. 저는 비대위는 저는 왜 비대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왜 비대위로 안 갈 것 같냐면 첫 번째는 비대위를 새로 세워도요. 그 비대위원장이 옥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를 안 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가 인생의 마지막 공직 아닙니까 사실상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서 좀 대권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분인데 여기서 중도하차하라 그러면 이분이 녹취를 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기 보용으로 뭘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함부로 자르기도 어려운 게 그래서 원래 바지 사장 함부로 썼다가 좀 잘못된 경우 많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공 컨설턴트님 어떻게? 왜냐하면 저도 분우찬 박사님 말씀대로요. 예. 비대위로 간다는 거는 김기현 체제를 그건 사실 엄청난 자기 부정이거든요. 예,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선뜻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대신에 문책은 할 것 같습니다. 누구 문책하냐면은 중앙당의 국장이나 실장 정도 문책할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항상 루틴이잖아요. 국장과 실장 전에서 문책한다. 그래도 당까지는. 그런데 저기 사람 버릇은 못 바꿉니다. 사람 버릇은. 뭐 근데 그건 한번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일단 예측하면은 아마 국민의힘의 미래도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면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 사장님께서 국민의힘 전문가니까. 아니 저는 뭐 오늘 NC이기 때문에 NC인데 워낙 또 이준석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교감도 하고 그러시니까 사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잘 돼야지 국민의힘도 변화하고 한국 정치도 좀 더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간단한 논평을 아니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 왜 신 사장님 오늘 질문이 저한테 너무 많이 아니 하태경은 왜 올라오는지 이 타이밍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서 좋게 봐주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백운기의 정치관 거기서 제가 얘기를 좀 오늘 또 MC니까 근데 왜 올라와요 하태경? 아니 오늘 대본에 하태경 여기저기로 다 간대 뭐 하태경 의원 얘기도 아마 내일 정치 뭐 관악으로 간다 마포 간다 노원 아니에요? 노원 간다 여기저기 다 간대. 뭐 서울로 하태경 의원이 온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광고를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착한 스픽스의 더 착한 보험이죠.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점검 전문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드린다니 믿을 수 있는 업체이죠. 더 착한 보험을 통해 보장 유지하는 쪽으로 이 모델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자동차와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에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스픽스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1236이고요. 일가 시군 이외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문자 카톡 상담 예약은 24시간 예약 남겨주시면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맛의 고수 육즙 한가득 고기만두 800g은 1+1+1. 오, 만두를 원래 인간의 뇌는 1+1만 보고 그 엔돌핀이 도는데 1+1+1이면요 지금 사야 됩니다 그냥. 바로 총 2.4kg 33,700원을 25,900원으로 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맛있어요. 100% 국산 논육과 돈지방 사용, 얇은 피에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 신선한 국내산 재료로 한입 배우는 고소한 육즙이 가득 온 가족 간식도 역시 스픽스몰에서 아이고 광고 처음 해보는데 근데 요거 좀 한번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래도 일단 요 앞에 우리 PD님이 잘 쪄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만두만 보면 갑자기 이인재 의원이 생각나요. 왜요? 만두 인재가지고 옛날 만두 인재? 그런 에피소드 있었나요? 네 할머니가 이인재 의원 거기 하면 부럽다고. 맛있더라고요. 육즙이 잠깐만 육즙에 너무 부드럽네요. 부드럽습니다. 떡볶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군만두보다는 물만두를 좋아해요. 정말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나 또 드시죠. 진짜 맛있네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맛있네요. 아이고.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제가 앞에 많이 써가지고 빨리 좀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이죠. 김행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김행 후보자. 지금 그 논란의 3인방 중에 신원식 그리고 유인촌 이 두 분은 임명이 됐어요. 이제 장관님입니다. 그분들은 뭐 좋든 싫든. 근데 지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도중에 이석을 하면서 이제 무단 이탈이죠. 이 군에서 무단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갑자기 막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빠서? 영창이죠. 바로 영창이죠. 영창. 그리고 공무원도 집에 가면은 그냥 잘라버릴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직업 공무원들도. 해임시키죠. 보직 해임을. 해임이고. 그리고 저도 지금 방송하다가 아니 기분 나쁘고 나가버리면은 노쇼하면 그렇죠. 이거는 뭐 방송이 어렵죠. 안 부르죠. 근데 이게 공직 후보자인데 공직 후보자인 이제 김행 후보자가 중간에 하여튼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궐선거 내일 앞두고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오늘 드디어 김행 후보자는 약간의 그 좀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한다는 얘기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김행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근데 이제 김행 그 장관 후보자가 워낙 이 여가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또 여사님과의 그 친분 관계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갑시다 하고 데리고 나갔고 망신 주기 했다 이렇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망신을 줬으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떠넘기면서 그래서 김행은 그냥 일단 가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올 것 같은데 내 결과에 따라서 못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투표 결과에 많이 따라서. 지면은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임명 강행할 거라 봅니다. 아 강행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은 흔들 거 아닙니까? 안팎에서.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국립 내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거거든요. 이건 큰일 났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밀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기래 힘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강행해서 나는 너희들하고 차이 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놈들아. 나는 아주 그냥 무대뽀야 일. 도대체 정치 검찰이 있어. 니들 까불면 뭐 혼낼 수 있어. 뭐 이런 신호를 다방면 주면서 안 흔들리려고 강행을 보고 특히 부연으로 평가나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뭐 밀었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근데 부의원으로 평가받고 심지어는 술만 갔다 와가지고 깍듯이 대통령 악수를 하고 떠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네. 그런 부분의 심기를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럼 이제 임명을 만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조건 강행하는 예. 대통령 의지 때문에 못 말린다. 네, 지금 네.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임명 철회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당 밖의 인사들이 그렇죠. 이대로 가면 네. 정말 폭망한다. 뭐 지금 전여욱, 예. 전원책 이런 분들이 다 반대하고 그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도저히 윤석열 정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일부 보수 인사들도 김행을 강행하면 이제 떠나겠다 이런 경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그걸로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과 함께했던 자신들의 운명을 엑시트, 이제 안티 윤석열로.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행을 강행하면 윤석열 정권의 폭망이 강행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여당에서는 김행 청문회 주랭랑은 민주당의 가짜 뉴스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권인숙 위원장이죠 여가위원장의 막말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신현영 의원이 지금 그 김행 방지법을 제안하겠다 발의하겠다 하고 있는데 먼저 신현영 의원의 발언 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제2의 김행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진 상식선을 바로잡고자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청문회 주랭랑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이렇게 김행방지법이라는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이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제안하신지는 알겠는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희준 작가님 이거 김행방지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으로 뭘 하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사실 정치로 풀어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김행 후보자의 가장 최대 정치적 후견인이 김건희 영부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난 주말과 휴일에 만약에 영부인이 활동을 안 하고 자숙 모드에 취했다면은 김행 후보자가 드롭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어요. 맞아, 오히려 활동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영부인의 공개적인 적극적 활동은 당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너희들 꼭 임명해야 돼. 예, 이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자기 영부인이 주력랑 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임을 살리셔가지고 막 주행랑이 나오시는데 공희준 대표님의 분석은 촌천살인이어서도 굉장히 정세 팩트에 의거가 돼 있어요. 그냥 풍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정세 분석이 아니고 사실 이건 이쪽에 정서 분석이에요. 정서 분석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승찬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거 김행방지법 좀 평가도 한번 듣고 싶고 이거 진짜 임명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저는 약간 환경적으로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동안의 국무위원들은 자격 기준이 땅굴이었어요. 그죠? 더 이상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김행은 이제 콘크리트 암벽을 만났는데 그걸 뚫어버려요. 그잖아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환경 기준이라는 게 보수 언론에서 그다음에 보수 평론가들이 김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전과 다른 패턴인데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리 김건희 여사나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전히 본인들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의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인사청문회법 같은 경우 그동안은 이제 어찌됐든 국회가 행정부의 권력에 맞서고 견제와 균형을 이뤘었죠. 그동안 역대 정부를 보면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됐었는데 지금 정부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국회가 추락하고 국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오히려 행정부의 독재적 권력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김행랑 방지법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잖아요. 아하. 그 기준이 뭐 제가 지난번에 김행 그거 나왔을 때 한번 찾아보니까 223개 정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충족해야만이 국무위원회 임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부터 시작해서 독립가구를 이룬 자녀까지도 다 조사하게 됐고 사생활까지 다 보게 됐잖아요. FBI까지 나서면서 그런 상황에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 김행랑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이 그간에는 어떤 행정부와 국회의 어떤 견제와 균형, 체계 밸런스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법을 통해서 이뤄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둬야 된다. 그래야 행정부가 국민 무서운 걸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여가부가 지금 계속 연일 기네스북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에 김현숙 장관이 이제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좀 신박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번에 김행 장관은 뭐 자의로 나가도 문제고 지성호원이 갑시다 해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PC방을 학교 빠지고 지 발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친구가 끌고 가도 이게 정확이란 말이죠. 이게. PC방을 자주 가면. 우리 신 사장님 비유가 좋습니다. 비유 괜찮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이건 이제 우리 신 사장님 제가 뭐 입장에 차이가 있어도 공통으로 비판하잖아요. 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 야당 질의가 매섭고 또는 과도해도 인사청문회잖아요. 심지어는 어차피 강행할 거잖아요, 임명. 그러니까 통과하려거든요.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돼요. 소기의 경익길처럼 조금만 더 참고 속으로 노래 부르고 있으면 12시인데 1시 양을 좀 세던지. 있으면 야당 의원들은 아무리 전투적이어도 2시 전에 결국 끝나 이제 곧 있으면 집에 가요. 약간만 감정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 그다음 의뢰전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 임명이 되면 겸손하게 잘하겠습니다. 그 말 한번 반복적으로 해도 끝날 판인데 갑자기 아마 이제 진짜 저는 이것은 계획을 짠 거 아닌가 싶어요. 공세가 심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지 말고 싸라고 했다. 어느 지점에서 지성호가 나가자고 할 테니까 그때 박차고 나가서 야당을 엿을 먹이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야당이라는 게 그냥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좀 과도했다 하더라도 표현이 국민을 엿을 먹여버리는 거고. 근데 이게 짰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짜자고 하면요. 제가 김행 후보자예요. 이걸 짰을 때 오는 후폭풍은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짜자고 그러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짜지죠? 자,
안 짰으면요. 예, 안 짰을 갑자기 거- 지성호 의원이 와가지고 친분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 나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위원장 눈치도 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사전에 혹시라도 심하면 내가 그냥 닥쳐 나가자 할 테니까 아마 의원 전 의원이랑 같이 나가거나 원래 인사청문회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에서부터 이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나가자 하면 나가버리자. 라고 짰다. 예, 청문회를 어차피 파행으로 만들고 야당을 엿을 먹이고 네, 강행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안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이란 게 아무리 나쁜 마음 먹고 있어도요. 어쨌든 그 엄중한 인사청문회 뒤에 보면 언론인도 다 있고 다 있었죠. 비서관, 보좌관 뭐 공무원 다 있고 위원장이 권인숙 위원장이 유명한 사람이겠네. 부천 선거운 피해자고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유명한 전투력이 있는 분인데 사람이란 게 좀 주눅이 들거든요. 후보자로 있으면. 근데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망설임 없잖아요. 바로 나가자 그러니까 얼른 챙겨갖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뭐 완벽하게 짰진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같이 행동합시다 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아니, 저는 권인수 위원장이 상당히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석을 했을 때 그 교과서가 있잖아요. 장제원 위원장이 선관위 사무총장 맞아요. 이석했을 때 소리를요.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과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름 뭐야 하면서 맞아. 국회 출입 금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했어야 그거를 되는데. 권인수 위원장이 좀 미리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게 좀 아쉽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권인수 위원장이 저는 막말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뭐 권인수 사퇴하라는 얘기죠. 그건 막말이 아닌 그렇게 할 게 거면 사퇴해라. 권인숙 위원장이 이를테면 뭐 김행 후보자에게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일단은 그 권인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여가부를 존치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전 생각보다는 좀 민주당 쪽이 좀 공세가 약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안지거 소장과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저는 사전 계획이 아니라 누군가 텔레비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오더를 내렸다. 이거는 조금 더 나가니까 야 철수해. 예. 역시 정서 분석이야. 저는 정서를 분석했는데 권 대표님 정서를 분석했으니까 누가 본 거지 V1이나 V2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딴 게 아니라 김행 씨가 두들겨 맞는 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던 누군가가 철수해. 내가 다 워낙 안철수 형님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게 뭐 누가 권인숙 위원장이 뭘 했다, 그다음에 뭐 김행이 뭘 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전임 정부의 장관들을 가끔 뵐 일이 있으면 뵈면은 국무위원 정말 하기 쉽구나. 나는 왜 국무위원 할 때 저랬을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요, 부메랑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요.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무위원들이 한동훈, 김행, 신원식, 유인촌 똑같이 해버리거든. 이동관도 있죠. 이동관 국무위원은 똑같이 아니지만. 그러면 국회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요. 누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을 거며 누가 견제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상한 학습 효과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결국은 재발등 찍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럼요. 돌아오죠. 아니 차기 정부에 저 장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국민의힘하고 제대로 붙어보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질의를 해도 야, 너 질의 수준이 그게 뭐냐? 야, 뭐야, 당신 그 질의하려고 거기 앉아 있어? 나 질의 못 받아. 강경 나갈래. 잘할 것 같아. 아니, 그만하면 되잖아. 이게 국회의원 주제예요. 어디서 일국의 국무위원한테 까불고 있어. 수사받을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걱정이 되죠.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아무리 여당이고 대통령실이 힘이 막강하더라도 국민의힘은요. 어느 공공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보조를 맞출 때는 보조를 맞추고 아니 뭐 비판하는 거에 야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세라는 게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다음에 재선하고 삼선하더라도 정부가 바뀌더라도 본인들이 대접을 받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부승장같이 진짜 운 좋아서 장관이 됐어. 그러면 매일 돌발 영상에 나오고요. 스픽스에 맨날 여기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김행 후보자의 행동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본질을 갑자기 뒤바꿔가지고 다른 프레임을 맞아요. 들고 나오는데 인과관계 끊어버려.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맞아요. 그 바이든 날리면 국면에서도 MBC 때려잡자로 갔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때에도 조작선동 그 괴담 요 논란을 또 갔고 요번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김행 후보자가 잘못했고 아니 뭐 진짜 국회에서 때리지 않았더라도 때려도 안 되지만 때리지 않았더라도 뭘 해도 이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뭐 억지를 실드를 쳐가지고 이거 지금 권인숙 방지법 이렇게 또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승전 남탓, 저는 이걸 이제 본능적 남탓이라고 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남탓을 해버리는 이런 구도. 이거 이제 앞으로 이은영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총선 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김행 임명 관련해서는 배임죄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죄 나오면은 장관 임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진걸 소장의 말처럼 임명시키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고영희 대표님 분석이 너무 재밌었어요. 누가 보고 있다가 내가 당하는 것처럼 아프다. 얼른 나가라. 맞아. 더 이상 당하지 마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댓글에도 당장 우리 청장님들이 그 온희룡 장관이 전화 받고 갑자기 백지한 거 이렇게 그 온희룡 장관이 노란 메모지를 딱 꺼내서 읽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본인 중단하라고 있다가 깜짝 놀랐고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 국민의원들이 보니까 회의 도중에 계속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실 전화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협하고 있는데 장관이 계속 전화 받고 메모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 받았다 했는데 저희는 정말 대통령실 전화를 V1이나 V2한테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 그 절도하다 걸린 것 같은데 그럼 백자시켜봐라 다 이랬다고 보는데 김행 후보자님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서를 또 다시 사실 저는 정서 분석, 정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영부인께서 김행과 동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동행하겠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제 무슨 뭐 항상 라임을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이렇게 귀에 딱딱 들어오게 말씀하셔서. 아무튼 그 저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안진걸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공식 원내 사령탑이 있고 비공식 원내 사령탑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비공식 원내 사령탑이 오더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1,700여 분 정도 봐주시고 계시는데 뭐 또 많은 댓글로 올려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 우리 안진걸 소장님 단독 찬스 좀 드릴게요. 이거 또 진짜 갖고 왔죠. 그래서 갖고 왔죠. 지금 국정감사 보셨죠? 예,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안진걸 소장님 좀 총평을 온희룡 장관이 풀이 많이 죽었어요. 저번에는 막 날뛰었잖아요. 막 야당 의원들 막 가지고 놀려고 그러고. 근데 뭐 허리가 아파, 목소리도 접고 허리 아프다고 계속 뒤로 물려 있고 자세한 것은 전문가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본인도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 용역이 1년짜리 용역이고 20억을 줬는데 용역 보고서도 안 냈는데 그래서 그것도 국고손실 배임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용역사 문제 용역사한테 또 맡겨갖고 갑자기 2주 만에 B 씨가 원하는 0.8에서 0.7로 0.1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안이 0.8이 가면서 0.1이 높다고 갑자기 아예 이제 여러분 강상면으로 강행하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도하다 걸리니까 강도돼서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게 이제 BC 값인데 그게 2주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도로공사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이 절차가 간단히 해서 양평군이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공기업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양섬에나 있잖아요. 6번 국도.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나중에 가능하니 BC가 1.2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KDI가 2년간 해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하니까 0.82가 겨우 나온 거예요. 근데 일은 안 됐지만은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나중에 강원도, 서울, 양양, 서울, 충청고속도로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양평군민대교동 희생, 그다음에 환경규제를 감안해서 종합정책평가는 HP가 0.5가 겨우 넘어가고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십수년을 여러 공공기관이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한 거예요. 그냥 KDI가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느닷없이 2주 만에 0.7로 떨어지고요. 도공도 아니고 KDI도 아니고 일개 문제가 됐던 이게 그 두 개 용역사가. 그것도 1년 안에 용역까지 됐는데 환경성 보고서, 기술 보고서,
그다음 B씨값 경제성 종합보고서도 못 냈던 용익수한테 또 맡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따진 거예요. 교통량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 어떻게 강남상보다 교통량이 더 많은 수 있냐?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이것은 옛날에 신 변호사님 우리 이런 얘기 그냥 처음에 원래 원희룡 장관 태도가 그랬잖아. 늙은들이 실수했다. 의혹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냥 알고 보니까 좋은 아니긴 하던데 이건 너무 많은 논란과 오해를 사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한 관련해서 약간의 보완을 하고 했으면 이건 이슈도 안 되고 넘어갈 뻔했어요. 저희들도 바쁜데 언제 그거 투쟁하고 계신데 밀어붙이니까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린 거고 그래서 결국 B씨값을 올려야 되니까 교통량을 2주일 전, 3주일 전에 교통량 6.5% 늘어난다고 우겼거든요. 실제로는 2.5% 늘어났는데 이제 그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교통량 22.5%가 늘어나는 거예요. 2주 만에 또. 그러니까 본인들 발표 자료도 다 뜯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예 말을 맞춰갖고 오든지. 요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과 이소영 의원이 좀 나눈 대화가 있는데 오늘 원희룡 장관 풀이자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장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장관은 제가 전문 지식이나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에 그럼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이 왜 그 일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이 절차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제가 감독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희준 작가님께서 원희룡 장관님 정서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가 어디선가 깨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가. 네. 어디서 깨지고 오신 거 아니면 저번 주께 지가 주고 싶은 허리가 아프대잖아요. 그래서 하도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일이 안 풀리고 꼬이니까 발표하는 것마다 다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공 대표님 말씀처럼 야 너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너 지금 뭐 한 거야? 너 때문에 막 일 더 커졌잖아. 더 꼬였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아예 입을 다물기로 작전을 짠 게 아닌가 싶어요. 완전 풀이 죽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부 박사님은 요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같아요? 양평고속도로 논란. 요거 이제 국회에서 향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뭐 국회에서는 답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딱 여기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국회는 답이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국회에 뭘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1대도 다 끝나는 마당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결국은 이제 다음 22대 국회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개혁적인 인물들이 나온다면 좀 더 법리적인 다툼으로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법적인 절차를, 사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원희룡 장관 아까 화면에도 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휘 감독을 얘기하잖아요. 지휘 감독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이 논쟁에서 빠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원희룡 그 장관께서도 상당히 후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정서를 갑자기. 아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인지 심리론을 갖고 있었어요. 심리론. 아니 제가 북한 정책이 아니었고요. 잠시만요. 이건 지금 MC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서 분석보다는 저 이은영 소장님께 이거 데이터로 묻겠습니다.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양평 논란이 어느 정도 지금 영향 미치고 있는지도 좀 분석이 좀 되십니까? 6대3이에요. 6대3. 6대3입니까? 네, 저 특검 가야 된다 6, 특검 가면 안 된다 3. 네. 거의 뭐 저거는 확실하네요. 그죠? 네, 확실해요. 60, 70% 정도가 특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아마 정도는 더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혀 정부장이 방어가 안 됐거든요. 더 심각해졌네 상황이. 그런데 제가 느낀 뭐냐면 제가 또 이제 약간 말장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느 분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아주 높으신 께서. 김행과는 동행, 그리고 이제 강상면으로 직행. 아이고, 너무 또 라인 분석이시네. 거의 래퍼 수준으로. 우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저희 오늘 제가 사장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해봤는데 뭐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일 또 선거도 있으니까요. 이제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